안녕하세요. 호랑이 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 형님 3부 56화 무덤 속에서 살아나다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갑자기 흰산이 태동을 시작하고 흰산의 딸들이 소멸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완달은 흰산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면서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완달은 혹시나 묘역에 묻힌 이령이 풀려나서 흰산의 힘을 훔쳐간 것인지 가슴이 철렁하는데요. 천재에게 당한 부상이 심하게 올라오면서 몸조차 가누지 못합니다. 이에 풍계가 완달을 들쳐업고 단숨에 흰산의 묘역에 도착하는데요. 묘역의 입구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완달이 파괴한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완달의 병력들이 전쟁 전부터 지금까지 빈틈없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기에 외부 출입자는 없어 보였죠. 대렴당한 이령이 스스로 홍사를 풀고 나오지 않는 한 흰산의 힘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완달과 풍계는 흰산의 삼형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향하는데요. 도착해보니 삼형제는 홍사의 대렴당에 묻혔던 그 상태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흥과 함화는 한때 홍사를 풀고 나와서 이령을 치려고 했었는데요. 압카와 마주친 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묘역으로 돌아갔었죠. 이령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는 듯 했습니다. 완달은 이령의 대렴을 풀고 자세히 관찰하는데요. 보기에는 자신이 묻었던 그대로의 모습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눈썰미 빠르신 독자분들은 양팔에 복제의 무늬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진짜 이령과 복제 이령이 이미 바꿔치기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완달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수상한 점들 투성이었죠. 먼저 완달은 이령을 대렴할 때 홍사로만 대렴을 했는데, 복제 이령을 보면 청사와 황사까지 묶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청개의 가면까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한바탕 난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청개가 복제 이령을 진짜 이령에게 데려갔을 때 뭔가 발작을 일으켜서 청개가 죽었고, 진짜 이령이 황급히 청사와 황사를 사용해 복제를 제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령은 완달과 싸우는 과정에서 양팔이 짓눌려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는데요. 복제는 이상할 정도로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단약이 있던 시절도 아니기에 빠른 회복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상한 점들이 있었음에도 완달이 눈치채지 못한 이유는 경황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그 복제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홍사에서 풀려나 정신을 차린 복제 이령은 눈앞에 서 있는 완달을 발견하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선한 눈을 하고는 완달에게 냅다 절부터 박는데요. 이령이 복제에게 혼을 씌운 것은 완달이 흰산에서 돌아오기 직전이었죠. 이에 복제는 완달과 싸운 기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흰산으로 떠났던 좋았던 아바이의 기억만 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령은 한때 완달로부터 삼실도 빼앗기고 불리한 조건에서 후계 경쟁을 한 것에 대해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후계자로 선택해준 아바이 완달에게 어느 정도 진심도 있었던 것 같죠. 완달을 보며 흘리는 눈물이 거짓은 아닌 듯 했습니다. 완달도 한때는 이령을 하늘이라 생각하고 정말로 인정했던 적이 있었죠.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힘을 얻기는 했지만 완달은 그런 이령에게 흰산의 주인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고 커버까지 쳐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압카에게 힘이 전해져야만 과업이 완성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령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애초에 완달이 이령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뒤 물리력으로 소멸시켰다면 후환 없이 압카에게 힘을 전해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굳이 대렘시켜 묻어놓고 나와 함께 소멸하자라고 권유형으로 말한 것은, 완달은 잠시나마 흰산의 주인 역할을 했던 이령이 과업을 위한 자신의 선택을 공감해주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족의 과업을 받아들이며 순순히 소멸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원했을 수도 있겠죠. 당초 완달은 이령의 목을 짓눌러 비교적 신사적으로 질식시킬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요. 과업의 완수 때문이 아니라면 완달은 이런 짓까지 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전쟁 과정에서도 그런 면모가 잘 나타났고, 이령의 목을 조르는 순간에도 미안하다라고 속으로 되뇌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완달의 희망사항일 뿐 이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이던지 간에 자신을 죽이려고 목을 조르는 아비를 더 이상 아비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건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지만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은 짓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고 흰산의 주인이 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이미 왕이 된 자신을 죽이고 모든 것을 뒤엎으려는 상황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는 힘들죠. 완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이령의 입장에서는 더 순리에 맞는 일이고 당연한 결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복제는 뜬금없이 자신의 목을 조르며 소멸시키겠다라고 달려드는 완달을 보며 분노합니다. 예의 차리던 조금 전과는 달리 살기를 드러내는데요. 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것입니까? 내가 흰산의 주인이요, 감히 누가 나를 소멸시킨다는 말입니까? 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복제 이령이 분노하자 놀랍게도 흰산이 반응하며 이령에게 힘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흰산도 복제와 본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복제 이령은 압카를 죽이고 내가 하늘이 되겠다며 소나기 힘으로 완달
완달의 팔을 짓누르며 빠져나오려고 하는데요. 끝끝내 압카를 죽이겠다고 들먹이는 일영을 보며 완달은 이성을 잃죠. 반항하는 일영의 뒷목을 움켜잡고 번쩍 들어올리더니 이 마귀놈이라고 일갈하며 바로 땅바닥에 내다 꼽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복제 일영은 그 자리에서 산화하고 말았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는 둘째 아들을 보며 완달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정령 과업 때문인 건지 천재와 일영의 말처럼 자신이 압카를 맹신하다가 미쳐버린 것인지 생각에 빠지죠. 만약 일영이 정상적으로 강함을 인정받은 후계였다면 완달은 일영에게 압카를 부탁하고 소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힘을 거의 다 환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물러나는 게 맞았고, 적어도 흰산의 주인 자격이 있는 자라면 때가 되었을 때 응당 압카에게 힘을 넘겨주고 과업을 완성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흥이 흰산의 주인이 된 후 압카가 나타났다면 완달은 대흥에게 압카를 맡기고 소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영은 형제를 도륙해서 힘을 탈취한 전과가 있었죠. 압카가 아직 어렸기에 일영이 그의 힘을 탐낼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일영을 후계로 인정할 당시에는 그가 하늘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라도 힘을 얻었으면 됐지라고 넘겼지만, 진짜 하늘이 나타난 이상 일영에 대한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힘을 위해 형제를 죽이는 놈에게 일족의 과업을 끝낼 존재인 어린 압카를 맡길 수는 없었고, 결국 완달은 자기 손으로 일영을 소멸시켜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영을 죽이고 멍 때리고 있던 완달의 머리 위로 수상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대흥과 함화를 대령했던 홍사가 살짝 풀려서 펄럭펄럭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술법으로서 신체에 착 달라붙는 홍사가 떨어질 리가 없는데요. 미심쩍은 완달은 홍사를 풀어 제끼는데 충격적이게도 대흥과 함화는 그 자리에 없고 큰 나무 토막이 둘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일영이 복제를 대렴한 뒤 대흥과 함화의 힘까지 흡수해서 힘을 키운 듯하고 둘의 시체도 어디로 치워버린 듯해요. 대흥은 라오허를 잡을 수 있었음에도 동생 일영을 살리기 위해 포기했는데, 일영은 형이고 동생이고 자기 힘을 위해 금단의 섬까지 넘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완달로부터 부당하게 왕위를 박탈당한 건 참작해야겠지만 근본이 패급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멀리서 그하하하하라고 일영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완달이 환원했던 90%의 힘을 모조리 흡수한 일영은 백액이 되어 온몸이 시뻘겋게 변해 있었습니다. 몇 화 전 완달의 침소에서 기괴하게 들려왔던 웃음소리도 그하하하였는데, 며칠 전부터 이미 일영이 흰산의 힘을 내려받기 시작했다는 복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완달은 만신창이의 몸으로 흰산의 힘을 흡수한 일영을 상대해야 합니다. 일영에게 있어 완달 또한 더 이상 자신의 아비가 아니죠. 완달의 손에 의해 복제가 죽는 모습을 이미 지켜봤기에 이제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싸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작품에서 나온 떡밥들을 종합해 볼 때 일영은 흰산의 힘을 받아봤을지는 모르지만 그 힘을 제대로 쓰거나 그 상태를 유지한 적은 없어 보입니다. 흰산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면 얼굴에 황금색 무늬가 생기는데요. 적어도 일영의 얼굴에 이 무늬가 나타나긴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 화 리뷰는 이걸로 끝인데요. 일영에 대해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영에게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영에게는 현재 시점이 인생 최고의 리즈 시절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쭉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현재 일영은 흰산의 힘 9화를 내려받고 대흥과 함화의 힘까지 흡수해서 역대 가장 강해진 상태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배다른 형제들의 힘을 쏙쏙 빼먹어서 강해지긴 했지만 지금이 일영 인생의 최대치 강함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영은 흰산의 힘을 길게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달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일영으로부터 흰산의 힘을 다시 토해내도록 할 듯 보여요. 현 시점을 따져보면 대략 780년경입니다. 호형 3부가 발의 보력 2년, 즉 775년부터 시작했고 후계자 경합 3년, 완달의 환원 3년이 경과한 상태니까 780년 전후 정도 돼요. 그로부터 약 140년 정도가 흐르면 우리가 2부 마지막 화에서 봤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일영이 어린 아린을 데리고 흰산 일족의 이궁으로 넘어와 흰 눈썹을 만나는 장면이죠. 이 무렵 일영은 큰 어르신으로 불리우긴 하지만 이미 흰산의 힘이 빠졌는지 백액이 없습니다. 완달로부터 뭔가 조치를 당해 흰산의 힘을 회수당한 정황이죠. 그에 반해 압카는 지난 140년간 세력을 엄청나게 넓혀놨는지 궁안의 병력들도 쫙 깔렸고 일영과는 그 세력을 완전히 양분한 느낌입니다. 압카의 병력들이 일영에게 저희 어르신이라고 칭하는 것도 그렇고 큰어르신 일영이 먼저 오던가 말던가 서쪽 원정에서 돌아오지 않은 압카를 봐도 그렇습니다. 압카의 서쪽 원정 또한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압카가 서쪽 원정을 떠난 이유가 둘 중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완달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자신이 가장 강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일 듯해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가능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완달의 복수를 한다기에는 전쟁에서 흰산이 곤륜을 이겨버렸고 이긴 전쟁에 대해 앙금을 품고 복수를 한다는 게 명분이 잘 안 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압카가 일영을 포함해 흰산 근처에 있는 놈들과
서북동 모든 동맹 지역에 있는 강자들을 다 깨부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흰산이 힘을 내어주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압카가 진출할 곳은 역사적으로 동쪽 세력인 흰산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서쪽 지역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천재와 신격들이 사는 곤륜의 본진까지도 노렸을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쪽에는 천재를 추종하는 여러 세력과 강자들이 포진해 있죠. 서쪽으로 안내하는 길잡이들을 통해 그놈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깨나가면서 힘을 흡수하고 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더 강한 놈을 깨부수고 힘을 흡수하고 또 강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이 서쪽 원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압카의 서쪽 원정은 아린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중단되게 되는데 그게 아마 2부 마지막에 언급되었던 재물을 바치는 제사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령이 탄생시킨 아린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고 이는 압카의 서쪽 원정이 중단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압카도 이령도 아닌 아직 어렸던 아린이 흰산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어려서 힘도 없는 아린이 선택받았다는 건 누가 봐도 흰산의 오류이자 착각일 수밖에 없었고 압카는 아린에게 하여금 흰산의 힘을 거부해라 라고 종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령은 아린이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령이 아린을 데리고 있을 때부터 이미 발작이 있었고 발작의 원인은 흰산의 힘을 거부한 데서 오는 부작용이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한 관계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령과 압카가 아린을 죽이려 했을 수 있는데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압카는 크게 부상당해 청규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령 또한 아린의 회축에 맞아서 얼굴에 사선 모양의 상처를 입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후에는 아린에게 흰산의 주인을 뺏긴 것에 대해 이령에게 모든 책임이 쏠렸겠죠. 괜히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흰산의 선택을 꼬이게 만들었으니까요. 앞서 해당 시점이 920년 전후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 역사적으로 발해는 926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성하던 국가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망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가 않고 있죠. 작중 흰산 일족이 발해와 연관이 깊은데 작가님께서 발해의 멸망과 흰산 일족의 파탄을 연관지어 설정하시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튼 이령은 이때부터 본격 내리막을 걷긴 했지만 아린에게 호되게 당한 것 치고는 한동안은 힘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약 1420년 전후 항마전 준비 당시에 시의 크기와 개수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성의 기둥만한 크기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항마전 이후에는 완전히 힘이 빠지게 되는데 항마전 과정에서 흰산에게 명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쇠약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시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수량이 대여섯 마리로 줄어들었고 몸집이 매우 작아진 데다가 전투력도 약해졌습니다. 왕태마저도 자기가 염주 풀면 시와 맞짱떠서 때려잡을 수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이령도 시가 약해진 만큼 비례해서 약해졌을 것이고 더 이상 삼부의 이령이 아니었을 겁니다. 흰산의 주인 선택도 꼬이게 만들어 더 이상 강하지도 않아 매일 아편과 기방에 빠져서 흐리멍텅하게 살아. 그러니까 공공연히 패급이란 말을 듣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령은 여기서 한 번 더 약해집니다. 흰눈썹의 허리가 산군으로부터 끊긴 이후 수많은 관련자들의 처형이 이어지는데요. 이령도 책임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홍익위가 2부 막바지에 언급한 것에 따르면 흰눈썹의 허리가 끊긴 이후의 시라면 역대 최약체라고 했죠. 그 말대로라면 2부의 이령은 태어나서 역대 최약체인 상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추위가 그나마 이령과 비벼보며 싸울 생각이라도 했던 것도 그가 역대 최약체인 상태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만약 3부 전성기의 이령이었다면 추위는 대적할 생각조차 못했겠죠. 약해진 이령은 압카처럼 전성기 때의 힘을 조금이나마 되찾고 싶어서 귀신굴의 비밀에 집착하게 됐고 그거 알아내려고 괜히 추위를 건드렸다가 결국 나라까지 가게 되었죠. 정리해보자면 이번 3부 56화에서 흰산의 힘을 받고 약 65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령에게는 좋은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예정이라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보통 캐릭터들이 약한 상태로 시작해서 점점 강해지기 마련인데 시작할 때 역대 최강이었다가 점점 약해지며 패급이 된다는 설정도 어떤 관점에서는 신선한 것 같아요. 그 캐릭터의 몰락을 함께 지켜보며 감정이입도 되고 캐릭터에 몰입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